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회자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잘못 온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저는 뭐 그냥 뭐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요. 오늘 이제 사장님들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눌 거는 아까 우리 여기 사장님들 드림보드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그 신년에 다 드림보드 만드셨죠? 예, 그 드림보드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예,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은 이렇게 제가 정했고요.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도 잘 하니까 네, 그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장님들 다 드림보드 만드셨죠? 네. 네. 그 만들면서 드는 그 설레임이 있죠. 만들면서 드는 설레임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 시작에 앞서서 이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혹시 내가 꿈을 이뤄봤다라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채팅창에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그 꿈이라는 거는 저는 감히 이뤄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은요, 내가 정해요. 근데 꿈을 못 이뤘던 사람들의 꿈은 대부분이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어떤 남들한테 이걸 이루면 좀 의시될 수 있을 것 같은 남들한테 좀 보여주기 식의 이 꿈을 갖고 내 꿈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근데 진짜 꿈은요, 꿈의 크기가 어떻든 사장님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뤘을 때 정말 행복한 어떤 알 수 없는 그 감정과 기운이 막 도는 게 진짜 꿈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 내가 오래 이루고 싶은 꿈 혹은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이라는 그것을 문장으로 단어로도 괜찮고요. 문장으로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사장님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그냥 쭉 한 문장 혹은 단어로 몇 가지의 단어로 한번 정의를 내려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안 적힌다. 그러면 아직 꿈이 없을 수도 있고, 아직 꿈에 대한 거를 찾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진짜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트레이너 출신이고요. 트레이너들 교육하면서 이렇게 해외 스포츠 브랜드 컨퍼런스를 전 세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트레이너였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전 세계 여행 다니고 돈도 벌고 아주 즐거운 일상을 살았죠. 저한테는 이 그림이 그 제 꿈이었거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오른쪽 상단에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이게 제가 늘 그렸던 청사진이에요. 제가 전직에 있을 때 청사진을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게 청사진이 아니고 그냥 비디오로 틀어졌던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여기가 이제 체코거든요. 거기서 딱 처음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이게 제가 그렸던 어떤 꿈의 청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백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이 왼쪽에 세 번째가 저거든요. 다 백인같이 생겨갖고 찾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렸던 청사진이에요. 왜냐면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혹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 비웃었고 못할 거라고 계속 하지 말라고 시간 낭비다. 그냥 한국에서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뤄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을 이렇게 조언할 사람도 없었고 이거를 당연히 그들은 실패했으니까 저한테도 똑같이 또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외국에는 이런 강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요. 제 돈 500만 원을 들여서 독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뉴스킨에서도 사장님들이 좀 정의를 내리자면
이 일로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조언을 누구한테 구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답이 나오죠. 이게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뉴스킨을 시작하는 사장님들, 그리고 꿈과 계속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일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 일을 실패한 사람들한테 계속 조언을 구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트레이너 국제 강사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계속 조언을 구했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못한다고 이러더니 외국 가서 직접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도전하기 시작했고 7년 만에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2012년도 10월에 LOI를 제출을 했고요. 1월 달에 이제 3개월 LOI 과정 거쳐가지고 지금은 뭐 일주일 만에도 대리점 될 수 있죠. 이때는 무조건 3개월 과정을 거쳐야 됐어서,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대리점 되고 3개월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 정도의 상태가 돼요. 떨어지진 않았어요. 여기 남자분들 몇 분 계신데 저는요, 잘했던 거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뒤로 물렀으면은 다시는 못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으로 치면 뭐 플렉스블럭이죠. 플렉스블럭 뭐 다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2000 볼륨을 꾸역꾸역 한 게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근데 지금도 잘했다는 생각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저랑 타협하지 않았거든요. 아, 여기서 뭐 LOI 다시 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LOI 다시 넣는다고 이제 떨어져서 다시 진행을 하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았던 거, 결국에 저도 똑같은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랑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스스로한테 계속 주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예요? 나한테 타협하는 거죠. 위로 타협이 아닙니다. 저한테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타협을 하고, 아, 나 이거 당연히 못하지. 왜냐면은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난 사업 설명이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남한테 그냥 강의만 하고 돈 받고 좀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의시되면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뭐 제품 권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당연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했죠. 요즘에 이제 LTO 기간이죠? 네, 지금 LTO 기간이에요, 사장님들. 부스트 아직 런칭이 안 된 겁니다. 부스트 런칭 아직 안 된 거예요. 본 런칭이 이제 3월에 시작이 되죠. 제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바디갈바닉이라는 제품이 선 런칭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서 한 대도 유통하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해서. 그리고 나서 바디갈바닉의 본 런칭을 하게 됐고, 제가 샀죠. 그리고 TRA라는 제품이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뭐 미국 글로벌 컨벤션 가는 그 비행기표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어서 저희 형한테 팔았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1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TR9T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런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조금씩.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년 정도 또 흘러서 유스스팬이 런칭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 제가 많이 팔았어요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많이 팔지 못합니다. 이 일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게 1년이 허비한 거예요. 2년 가까이죠, 사실. 2년 가까이 허비했던 시절이고, 저 위에 3개의 프로모션 런칭 때는 제가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밑에는 사업할 사람을 찾아서 사업할 사람들을 계속 찾아서 같이 뛰는 사람들을 스타트한 게 TR90 때부터예요. 그래서 저한테 TR90가 트레이너니까 잘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TR90가 운이 좋게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문하게 된 그 효자 아이템이고, 지금도 이제 꾸준히 그냥 저한테 어떤 새로운 인맥들을 활용해주는, 오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사장님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사장님들 이제 부스트 런칭 잘 하셨죠? 네. 낙담하지 마세요. 아직 런칭 안 한 겁니다. 지금 선체험, 선판매만 진행이 된 거고요. 본 판매가 이제 3월에 이제 이루어지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부스트로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냥 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3월을 빨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 사장님들, 이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레버리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내가 이 뉴스킨으로 꿈을 이루고 싶다면, 레버리지가 벌어지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냥 제품만 일회성으로 세일링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뉴스킨 그냥 부업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부스트가 진짜로 런칭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사장님들이 그 3월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죠. 한 달 반. 저 같은 사람도 제 전적을 보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그냥 제 하나의 액션 공유를 해드리면, 여기는 이제 경상남도 지역의 창원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저한테는 여기에 아는 인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늘 꿈꿨던 사람이거든요. 아, 뉴스킨 그냥 여기 한국에서도 좋은데 진짜 해외 리더 컨벤션에서 본 리더들처럼 글로벌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글로벌 할 거야 하고 싶다 아니라 할 거야 했더니 미국에 이제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이라고 했죠. 저는 한국에서만 커미션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진짜 올바르게 비즈니스하고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제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커미션을 받는 국가거든요. 2위가 이제 미국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신기한 거는 사장님들이 꿈을 생각하고 늘 잠재의식에 넣어놓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보고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전에 그 세미나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남미의 그 리더 선생님 혹시 세미나 들으셨어요? 네. 아코스타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저도 아, 남미에 그 진짜로 뭔가 빅라인이 하나 터져서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짜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다시 되새겼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의 스페인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한테 남미에서 인스타로 DM이 왔어요.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뉴스킨을 하고 싶다. 근데 나 지금 콜롬비아에 살고 있다. 네, 이러면서 연락이 왔다라고 이제 저한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연락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신기하다. 선생님, 이제 우리 진짜 글로벌 비즈니스가 더 크게 되려나 보다. 올해 되게 잘 되려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성과를 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방법이 좀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이야기하시는 게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킨으로 꿈을 이루고 뉴스킨으로 성과를 내고 뉴스킨의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뉴스킨 와서 꿈을 찾는데 1년 반, 2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그걸 찾는 순간 아까 TR90 런칭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요, 이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안 믿으면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믿으시면 그게 실제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진짜 믿어요. 저는요, 뉴스킨에서 꿈이 뭐야 했어요? 돈이요. 아니, 그러니까 꿈이 뭐냐고, 돈이요. 꿈이 뭐냐고, 부자요. 이게 늘 제가 1년 반을 떠들었던 이야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각이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깨닫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을 찾고 났더니 되게 심플해졌어요. 그냥 되게 간단해요.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따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되게 포괄적이죠. 네, 포괄적인데 사장님들의 잘 먹고 잘 산다는 그 기준점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예요. 목표. 사장님들 다 목표가 있으시죠? 네. 네, 목표가 있으시죠? 저 늘 이렇게 약간,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이렇게 바이블처럼 갖고 있는 게 이 책이거든요. 요즘에 이 책 본사에서 주진 않는데 자료실 가면 팔더라고요. 제본에서 이게 석세스 포뮬러라는 거예요. 뉴스킨에서 그 만든 책인데, 여기에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표 사장님들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목표의 정의는 뭐냐면요. 목표가 정말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진정한 행동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그 진정한 행동이 뭐냐?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 나 스카이다이빙을 할 거야. 이거는 그냥 똑같은 어떤 목표이지만 진정한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목표는 뭐냐? 스카이다이빙 할 거야.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낙하산을 메고 문을 스스로 열고 뛰어내리는 게 진정한 목표래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정해놓은 목표가 내가 들여다보면 바로 액션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오늘 이 미팅이 끝나고 다시 소파에 눕는지 그거를 잘 보시면 그게 내 진정한 목표인지 아니면 그냥 망상만 하고 있는 그냥 바램인 건지 그거를 잘 지켜보시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석세스 포뮬러를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보거든요. 어차피 책도 얇아서 되게 좋아요. 세 번째는 태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들 다 전직 있으시죠? 그럼 그 전직에서 잘 되려면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게 뭘까요? 자세예요, 자세. 사실 모든 일이 다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다 회사는 한 번씩 다녀보셨으니까 회사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인사고과예요, 사실. 맞지 않아요? 인사고과에 반영이 잘 안 되면 감봉되거든요. 감봉되거나 연봉 협상에서 불리한 이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에 인사고과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네, 맞아요. 승진 누락 막 이런 거 막 봤죠. 그 왜 그래요? 그럼 그 회사에 다니면서 갖춰야 될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면 인사고과가 좋죠. 그거를 그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던 회사를 다닐 때도 태도를 갖췄는데 왜 뉴스킨 억대 연봉 받을 수 있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데 그 태도가 왜 안 갖춰지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이 잘 되지 않는 거, 내가 아직 리더가 되어가지 않는 그 부분.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도는 뭐냐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태도,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이제 지금은 이제 내 가슴에 손을 얹는 거예요. 내가 이 미팅의 주인인지 참여자인지 객인지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이렇게 매칭이 안 되면 제가 되게 그냥 줌 미팅을 비유해서 이렇게 좀 드릴게요. 여기의 주인은 이 회의를 개설하고 개설하자마자 대기를 탔다가 우르르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호스트가 아직 개설하지 않았는데 접속하면 뭐라고 메시지가 뜨는지 아세요? 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주인이 아직 아닙니다. 예, 요건 이제 제가 줌 미팅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호스트가 아직 개설 중이라서 개설이 되면 이제 참여를 시켜주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분들이 주인입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와서 이 회의를 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두 번째 참여자는요, 그냥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시청하는 시청자예요. 방청객. 예, 그냥 칼같이 한 10시 시작이면 10시에 땡 하고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분들 있죠. 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분들. 예, 그분들이 참여자입니다. 참여자. 객은 누구냐면요. 화면 끄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줌 화상 미팅이잖아요. 근데 줌 화상 미팅인데 카메라를 끄고 있는 거는 사실 그럴 거면 그냥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예, 아니면 뭐 조선시대처럼 그냥 문서로 주고받으시고, 예, 우편 등기 요즘에 하루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런 거다라고 제가 지금 비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내가 지금 포지션이 어디인가를 잘 보시고 빠르게 주인의 태도를 갖는 게 이 미팅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뉴스킨의 태도를 갖추는데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자세. 네, 인사고과도 회사 지각하면 바로 아웃이죠. 그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 비율을 10대 90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을 이루는 사람 10%,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90%. 너무 짜증나죠, 비율이. 네. 근데 이게 저는 80대 20대 20의 법칙, 팔레토의 법칙을 믿지 않고요. 10대 90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경험상 다 그랬어요. 사장님들, 이 뉴스킨에서 성공하려면 10%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뉴스킨의 10%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회사에서도요, 억대 연봉 받으려면요, 거기는요, 3% 안에 들어가야 돼요. 회사 안에서. 맞죠? 그러면 우리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스카이라는 대학을 가려면 전국 3%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죠, 거기는. 네. 전국 1%죠. 우리는 늘 이런 일상 속에 살았는데 그냥 90% 안에 속해서 사는 거를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사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근데 성공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뉴스킨을 선택했으면 여기서도 90%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부터 딱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다짐하는 거예요. 10% 안으로 들어가겠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는 뒤에 알려드릴게요. 계속 예고편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법칙을 진짜 맹신하게 된 계기가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호텔에 일을 하게 되면서 그랬어요. 호텔에 있을 때는요, 그냥 뭐 이 돈이 이 뭐 잘 사는 기준은 아니지만 자수성가해서 어떤 대한민국 상위 0.1%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행운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사람들하고 그냥 되게 이렇게 허물없이 대화하고 인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 근데요, 그분들은요, 소득 수준이 헬스 그냥 운동하고 샤워하려고 사우나 하려고 보증금 한 1억 5천 정도 넣고 1년에 한 400만 원씩 내요. 그냥 운동하고 사우나 하려고 내는 돈이에요. 가족 4명 다녀요. 그럼 호텔에 묻어진 돈이 6억이에요. 그리고 1년에 1200만 원씩 내요. 샤워하려고. 운동하고. 우리는 한 달에 1년에 30만 원짜리 헬스장 끊으면서도 막 덜덜덜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완전 흙수저에서 완전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에요. 물려받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도 저는 이 법칙을 알게 됐어요. 90%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 10%더 무서운 건요. 그 10% 안에 또 10%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사장님들이 이 뉴스킨 안에서 10%가 누군지 찾으셔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찾으셔야 되고요.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고 결정하고 오늘부터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예요. 랠리에서 자는 거거든요. 네, 랠리에서 자는 거예요. 이날 사장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까무러칠 수도 있어요. 제가 1년 8개월 가까이를 랠리, 요즘에 오프라인 안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오프라인 할 때 1년 8개월을 혼자 다녔어요. 근데 이게 1년 9개월 만에 초대자가 5명이 왔는데 이러고 자는 거예요. 속 터지죠. 왜 이럴까요? 이 생각이 이상해서 그래요. 얘는 생각이 이상해서 그래요. 이 뉴스킨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지 않고 이 일이 크기가 작으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저의 경험상 자, 이 미팅이 지겹고 졸립다. 얘랑 비슷한 상태입니다. 예, 저 사진 누가 찍어준 거냐면 제 초대자가 찍어준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10% 안에 들어가려면 이거를 스타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붙여놓은 다시 드림보드로 돌아갈게요. 드림보드를 이루려면 이거를 먼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책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원래. 근데 한 달에 요즘에 읽는 책 권수가 보통 3권에서 4권 정도 읽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연초라서 이제 자기계발서를 또 다시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하루 24시간을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약간 격한 말 표현을 하는 책들도 있어요. 사장님들 만약에 되는 대로 일어나고 그냥 시간이 주어지면 하고 SNS도 그냥 뭐 이따 짬 나면 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시간 남으면 사람 만나고 뭐 이런 행동, 이런 시간을 쓰고 있다. 이러면 사실 성공은 멀어진다라고 모든 책에 나와 있고요. 그냥 이것도 되게 재밌는 비유를 할게요.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세요? 지금 방학이죠.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을 있는 그 부모님들은 다 경험 있고 우리 모두가 경험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하루 1일 계획표를 다 적어갖고 그대로 안 하면은 너 혼난다라고 계속 가르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어떻게 살죠? 아이한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살죠.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사실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6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6시 반이고 주말에만 조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일어나고. 근데 저는 이 법칙을 무조건 믿고 있고요.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장님들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사장님들이 그 잉여 시간 쓰는 거를 계속 통제시키셔야 돼요. 그냥 뭐 제가 지금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냥 쓸데없는 시간 쓰는 거 있죠. 그거는 뭐 1년에 한 몇 번? 그거를 데일리로 하지 않아요. 제 일과를 알려드리면 사장님들 이게 숨이 막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저랑 뭐 인친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북미팅하고 아침 오전 미팅하고 8시 반이면 그 5km 달리기를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9시가 조금 넘어요. 그럼 샤워를 하고 오전 미팅 10시 거를 하고 오전에 모든 일을 마치고 12시에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돼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죠. 그리고 나서 6시 정도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이제 헬스장을 갑니다. 헬스장을 가고 집에 8시에 돌아오면 8시에 이제 내일 할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미팅 준비를 하거나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고 한 11시, 12시에는 이제 잠을 자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답답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저는 되묻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깝게 살아요? 네. 너무 말이 거칠죠?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드림보드에 있는 그걸 이루는 법,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적용했던 방법을 오늘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거는요, 노는 물을 바꾼 겁니다. 아까 1대 90의 이야기를 드렸죠. 10대 90을. 10%의 사람들 외에 잘 놀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10%는요, 뉴스킨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뉴스킨 안에서도 10% 안에 있는 제 스폰서 사장님들, 그런 사람들 외에 잘 이제 시간 쓰지 않고, 주변 지인들 있죠. 주변 지인들도 그 분야에서 난다긴다는 사람들 외에는 잘 놀지 않아요. 지금도. 왜냐면요, 다 공통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신세 한탄.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 뭐냐면 내 에너지를 빼앗는 거거든요. 내 에너지를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다 버려버리는 거죠.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해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즘에 뭐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바뀌면서 아니 온라인으로 다 바뀌면서 이게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사장님들이 뉴스킨에서 가장 많이 소통하고 연락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3명을 적어보세요. 노트에. 아까 적었던데 밑에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3명. 딱 3명만 적는 겁니다. 다 적으셨죠? 거기서 형제 라인이 있다. 지우세요, 빨리. 네, 지우세요. 네, 빨리 형제 라인이 있으면 그 종이를 아예 구멍이 날 정도로 파버리시든가 찢어서 버리세요. 이거는요, 안 됩니다. 네. 오늘 저희 아침에도 7시에 그 리더 미팅 할 때 저희 스폰서님이신 임지선 사님이 얘기하신 게 스폰서가 아니고 그 형제 라인은 백만장자 형제 라인이어도 그 사람이 성공하는데 절대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이야기하셨어요. 착각이죠. 네. 그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라는 그 착각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쓰게 되는 게 형제 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오늘부터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내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써야 될 그 사람들의 이름을 3명을 적어보세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누구랑 시간을 써야 된다. 근데요, 그 3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불편해요.
그 세 명의 공통점 아마 되게 좀 불편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먼저 적었던 세 명은 굉장히 그냥 편한 사람들일 거예요.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뭐예요? 불편한 행동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에 적는 겁니다. 그, 지금 뭐 요즘에 막 스마트 시대에 막 이래갖고 다 이렇게 디지털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하시는 분들 있죠. 뭐 다이어리, 스케줄러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버킷리스트, 드림보드 이런 거는 모두 다 종이에다 적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지털에다가 넣어놓으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거를 종이에 왜 적냐면요. 계속 보려고 적는 거예요. 종이에 써서 붙여놓으세요. 냉장고 같은 데다 붙여놓으세요. 자주 보는 데 있죠. 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위를 보면 딱 여기에 드림보드가 붙어 있거든요. 눈을 뜨면 보여요. 눈을 딱 뜨면 보이고 냉장고에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종이에다 적어야 됩니다. 종이 위의 기적이라 그러죠. 제가 10년 정도 버킷리스트를 적었거든요. 저의 경험이에요. 매년 30%예요. 저의 평균치는. 이게 이루어지는데 30%예요. 근데 이거를요, 디지털에다가 적어놓고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에다 적어야지 하고 아직도 안 적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의 와이프의 이상형을 핸드폰에다 메모장에다 적어놨는데 그게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종이에다 적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종이에 적었던 거는 한 30%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부터 버킷리스트는 내가 잘 보이는 곳에 종이에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드림보드는 디지털에다가 네, 장윤보 사장님 알겠어요. 네. 종이에다 적으시고 드림보드도 디지털로 만드시지 마시고 무조건 종이에 만들어서 늘 붙여놓으시고 그거를 매년 보관하세요. 그러면 아 내가 어떤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구나 내가 좀 성숙되고 있구나 이걸 느끼고 저도 되게 느끼거든요. 처음 만들었던 드림보드는 다 막 물질이에요. 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밖에. 세 번째는 생생하게 꿈을 꾸는 겁니다. 이게 사실 조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장님들 요거를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침에 명상하면 이거 잘 돼요. 명상으로 연습하면 이게 되게 잘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사장님들 드림보드에 있는 거를요 이렇게 들여다 보시고 눈을 딱 그 사진 하나를 딱 보고 눈을 딱 감으면 그게 비디오처럼 딱 켜져야 돼요. 이거 어렵죠? 이게 좀 잘 안 되죠. 이렇게 막 SF 영화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러면 아침에 명상을 그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유튜브에 명상 이렇게 치면 명상 음악하고 이렇게 사람이 말로 이렇게 막 해주는 명상 프로그램 같은 거 있거든요. 컨텐츠. 그런 거 틀어놓고 그냥 아침에 하시면 딱 10분짜리예요. 대부분. 예, 그런 거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이렇게 잘 됩니다. 이게 진짜 꿈하고 가까워지는 그리고 내가 동기가 생기는데 아주 큰 힘을 주는 저한테 주는 힘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꿈을 딱 이렇게 생각을 빡 하면 비디오가 땅 틀어지면서 행동으로 바로 나오는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 계기. 지금도 생생하게 꿈꾸는 거 하나는 제가 팀일리트가 되면 하고 싶은 인정식 무대, 음악, 분위기, 소리, 거기에 오는 사람들, 축하해주는 사운드 이런 거를 다 늘 이렇게 비디오로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내가 진짜 간절하게 비디오가 켜질 때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상상이 안 된다? 그럼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꿈을 진짜 믿는 거예요. 될 거라고.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왔는데 여기서 안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꿈을 다시 생각하는 걸로 다시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사실 꿈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노는 물을 바꾸는 것이 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장님들 비유를 해드리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라 그러죠. 네. 그게 저는 부정의 기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그 부정적인 사람 한 명이 있으면요.
다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약간 코로나랑 좀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100명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코로나 확진자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코로나 고칠 수 있어요? 아니면 다 전염돼요? 다 전염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멀리 하면 돼요. 접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접촉하지 않으면 돼요. 저는 제일 부정적인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이 엄마였어요. 늘 했던 얘기가, 늘 얘기했던 게,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돈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뻘짓거리하고 다니는 거 아니는 거냐,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만 맨날 저만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3년을. 안 봤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옛날 얘기처럼 뭐, 이렇게 절교를 한 게 아니고요. 한 집에 사니까, 엄마가 잘 때 들어가고요.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3년을.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제 에너지를 뺏어가니까. 예. 그래서 했던 게 3년을 그렇게 했더니 3년 모닝스쿨을 망근을 했죠. 긍정적인 연쇄 추돌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결과가 나기 시작하고 제가 에너지가 훨씬 더 세지고 이 일로 이렇게 어떤 결과들을 내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좀 저를 믿어주고 제가 3년을 그렇게 부지런히 사니까 인정해주기 시작을 했죠. 사장님들 아까 처음에 적었던 그 내 꿈이라는 문장이나 단어 있죠. 그 밑에다가 이걸 적어보세요. 그걸 이뤄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3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 이유가 안 적어진다. 그러면 굳이 그 꿈은 이루지 않아도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요것도 요런 비유를 드릴게요. 사장님들 그 예를 들어서 내 꿈이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굳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아도 지금 잘 살고 행복하죠. 그러면 그게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행복한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간절하지 않잖아요. 펜트하우스에 안 살면 죽는 것도 아니고 벤틀리 타고 다니는 거 아니면은 아닌 뭐 불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꿈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펜트하우스 살면은 좀 남들한테 보여주기 좋고 뭐 SNS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거기 살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면 그건 꿈이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꿈을 이뤄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간절하게 적히지 않는다면 빠르게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썼던 시간이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가 걸려도 괜찮으니까 이걸 명확하게 정하면 사장님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 둘 이뤄내면서 나랑 비슷한 꿈을 갖고 있고 진짜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벌써 2021년이죠. 제가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21년이래요. 저도 되게 놀라운데 올해는 되게 어려운 이런 시기를 보냈죠. 코로나 그리고 언택트라는 되게 이상한 처음 겪어보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이게 사장님들의 꿈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빠르게 비즈니스적인 태세를 전환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되게 집중하고 있는 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장님들 여러 강사들 여러 유명한 경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2019년 20년으로 2019년 18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저는 감히 랠리를 예전처럼 막 500명, 1000명이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사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학생이라고 치고 1년 동안 이렇게 화상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학점 다 받고 학점도 잘 받고 좋은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학교를 왕복 2시간씩 걸려서 오래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안 갈래요. 안 가요. 학생들도 아마 그런 이게 습성들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 이렇게 배달 잘 되는 상황에 맞닥뜨려서 살다가 배달 이제 안 할 거니까 다 나가서 사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불편해지겠죠. 뉴스킨의 비즈니스 행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증명된 게 뭐냐면 미국에서 2020년대 평균치가 나왔어요. 1분 동안 온라인으로 소비되는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3시 방향에 보면 1분당 100만 달러가 온라인에서 결제가 된대요. 미국 안에서만. 1분당 12억씩 계속 결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커졌겠죠? 그럼 이게 앞으로도 커질 건가요? 줄어들까요? 커져요. 앞으로 커질 겁니다. 뉴스킨의 행태도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했어야 될 어떤 볼륨이나 이 치가 지금은 사람들 한 번도 만나지 않고도 지금도 충분히 다 이 커버가 되고 더 상승되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도 원래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줌으로 초대가 되고 어떤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SNS 안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네. 이게 아직도 난 좀 불편하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나는 대문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시대를 역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불편하더라도 더 노력하고 더 내가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도전하는 게 블로그랑 유튜브를 도전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분야는 잘 몰라가지고 또 한 가지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품이죠. 이걸 제가 비포 애프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는요, 그냥 가서 데모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써본 후기, 내가 체험한 후기, 그리고 내가 진짜 써보고 나온 임상 비포 애프터. 이거 하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플레이가 될 거라는 거를 빨리 인정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아직 임상이 없다면 빨리 만드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미국에 파트너 사임들이 있고, 뭐, 해외 이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한 2, 3년 뒤면 이제 똑같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와도 계속 그랬고. 미국 마켓이 900% 성장을 했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미국 전 제품이 솔드아웃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도 재고 없는 거 되게 많죠. 그거 다 미국에서 솔드아웃 돼서 그래요. 미국에는 재고가 없어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 2달 동안 전 제품이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은 락다운이라는 걸 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경찰이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한 몇 달씩 유지가 됐었거든요. 다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예, 치약 하나 가지고 백만장자 된 사례도 있죠. 예, 그게 다 임상으로 됐다. 그래서 내가 임상이 없으면 파워풀한 임상을 가지고 이거를 SNS에 홍보하는 게 앞으로의 트렌드, 제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올해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꿈은 뭘까요? 사장님들, 지금 적어놨던 꿈이라고 하는 그것 정의를 내리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은 내 삶 속에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은 내 삶 속 안에 묻어져 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뉴스킨에서 막 한 달에 1억 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꾸 너무 물질적으로 쏟아져서 내가 이 포커스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걸 찾게 된 게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뉴스킨을 하고 1년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엄마랑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 엄마의 삶을 들여다보게 됐고 저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더니 아 내가 성공이라는 걸 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는 게 딱 생긴 계기가 이날이에요. 65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여행 가본 데가 우리나라 3군데 끝, 여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 거제도라는 데를 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뉴스킨을 하니까 오늘 얘기하고 내일 간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지금 회사 다니면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서 엄마랑 이틀 동안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동안 몰랐던 거,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친구는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창시절 어떻게 보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진짜 올바른 아들로 자라야겠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뉴스킨을 시작했는데, 왜 자꾸 나는 돈에 쏠려 있었을까? 그 돈으로 뭘 할지를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뉴스킨에서 성공을 해서 엄마의 남은 인생 내가 마음대로 그냥 좀 편하게 살게 해주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진짜 잘 사는 거니까. 그럼 잘 사는 정의가 저한테는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저는 갖고 있지 못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창문이 이렇게 똑바로 네모나게 달린 채광이 좋은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남들이 갖고 있죠. 저는요, 뉴스킨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해서 그냥 밥 걱정 없이
그냥 빚 걱정 없이 그냥 평범한 집에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 콧방이 낄 수도 있죠. 그게 뭐야?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걸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이 화장실이요. 저 중고등학교 때 살던 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이 환경, 삶을 바꾸려고 뉴스킨을 시작했는데 그냥 자꾸 너무 물질에 이제 쏟아진 거예요. 그냥 집, 차, 그냥 단정 짓고 그냥 나아졌으면 좋겠다. 진짜 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요. 갑자기 뒤통수 한 대 후려 맞은 느낌으로 받고 아, 내가 잊고 있었다. 삶을 바꾸기로 했지. 근데 그 삶을 바꾸기 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주거 환경을 바꾸는 건데 잊고 있었다 해갖고 결단을 하고 3개월 만에 일을 저질러 갖고 이런 집에 살던 환경에서 이게 지금 저희 어머니 사는 집 그 베란다에서 보이는 뷰거든요. 평생을 창밖에 보면 남들 걸어 다니는 발만 보고 살던 분이에요. 저한테는 늘 진짜 원했던 건데 그냥 제가 잊고 있었어요.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니까 이게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 아까 제가 이 앞에 쭉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그냥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일단 결정을 하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한 2, 30군데를 다닌 것 같아요. 그 집을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제 수중에 맞는 그 집이 이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인을 하고 이사를 결정을 했는데 엄마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 돈 너무 많이 나가니까 싫대요. 근데 일단 저지르고 가서 엄마한테 이 집에 살아라 하고 저는 이 옆 동네에 이제 좀 혼자 살고 있거든요. 이사하던 날 엄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제 가구랑 가전이랑 다 들어오고 이 이제 집을 이제 다 정리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또 하나의 꿈을 이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됐다. 나이도 많고 이제 할 만치 했고 이제 집 들였는데 이사 왔으니까 네가 행복하게 고생 안 하고 사는 걸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늘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나는 왜 내 친구들 대학교 가서 막 여자들하고 미팅하고 MT 가고 막 놀러 다닐 때 왜 나는 그렇게 막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야 되며 이런 막 그런 생각에 약간 뭐라 그러죠? 그 피해 의식 같은 거를 늘 갖고 이게 부정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쓰이셨겠어요. 그래서 아 이걸 마음을 먹고 아 그러면 내 다음 꿈은 그거다. 내가 부모님이 저한테 빚이랑 이런 환경을 물려줬는데 뉴스킨을 통해서 이걸 다 극복하고 진짜 자수성가해서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지금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엄마가 결혼하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꾸 요즘에 우리 아들들은 언제 결혼할래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개의치는 않고 있고요. 그냥 어쨌든 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이제 2년 뒤에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계약된 집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또 계속 있었어요. 이사 가지 않고 이제 엄마를 평생 좀 편안하게 좀 이제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또 1년을 준비했더니 이게 이제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근처에 9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완공돼서 9월 달에 입주하는 이제 아파트를 당첨이 돼서 이제 내년에 그 엄마 이제 혼자 또 살게 됐거든요. 예. 사실 이거를요, 그냥 그러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산 게 20살 때부터예요. 근데요, 이거를요, 해야겠다, 나 한다, 이걸 저지르자 하고 계획적으로 지켜서 하기 시작한 게 불과 한 3년? 뉴스킨을 하는 저도 한 3년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저런 백만장 사장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죠. 게으르고 태도가 이상하고 맨날 추리닝 입고 사무실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이런 거고 사실 저는 이거 당첨됐을 때 이거를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계약서 쓴 날. 그게 이제 사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좋은 도구가 주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드림보드예요.
어, 여기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가 원래 올해 하려고 했던 거 여기 별표에 있는 요거 있죠? 두 번째 별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5월 예상이 5월에 이제 엄마 절친들이 있어요. 40년 지기 절친들 제가 다 모시고 제주도 3박 4일 제가 가이드처럼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스타렉스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3박 4일 동안 제가 다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저의 어떠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엄마 친구들하고 이게 모시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죠. 정혜영 같은 와이프를 만나서 션 같은 남편이 되는 게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요. 약간 표정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 응원해 주세요. 저는 무조건 저렇게 살 겁니다. 사장님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요. 누구나 겪는 일인 것 같아요. 마음속이나 내가 어떤 꿈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 방해를 하는 나쁜 것들 있죠.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찌꺼기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 하실 겁니다. 저 찌꺼기를 걸러내야 되겠다. 덜어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이렇대요. 저거를 찌꺼기를 빼내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깨끗한 좋은 거, 내 꿈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저 찌꺼기들이 다 물 밖으로 더 넘쳐서 나오게 만드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집중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거를 그리고 꿈을 향해서 내가 좋은 것만 좋은 에너지를 계속 넣는 게 내 부정적인 거, 내 발목을 잡는 에너지들, 안 좋은 에너지를 다 빼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오늘부터 도전해 보기로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 꿈이나 재물을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는 거 좋다. 그것이 결국 내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해지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나누는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거다. 사실 뉴스킨의 가치와 저는 이 어떤 가치적인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마음먹는 건 누구나 사실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냥 이 돈이 약간 흉기가 되면 안 되고 그게 내가 나한테 진짜 행복감을 줘야 되는 어떤 그것이어야 되고 그것들이 사람들한테 에너지가 전달돼서 당신이 나눈 가치가 돈으로 환산돼서 들어오고 그 에너지가 전파되는 거. 이게 사실 저는 뉴스킨의 어떤 이 전파력이라고 보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예요. 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인데 엄청난 부자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평범한 사람들 90%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부정을 한대요. 근데 우리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복을 나누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말이고 제 슬로건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꿈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자식들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부모님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남들의 말에 좌지우지 돼서 이 일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흐지부지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의 그 인생을 응원하고요. 뉴스킨 진짜 행복하게 하셔서 모두 다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그런 일상을 만들어내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해서 사장님들한테 더 본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코로나가 좋아지면 오프라인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